간담회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 후보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다음에 평택 지역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얼마 전까지는 포항공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 정도 한 일은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에서 시작해서 산업, 교육, 도시성장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15년 전부터 방금 말씀드린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자문 및 개발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가 공약개발본부에 전문가 교수를 2명을 총괄본부장으로 선임을 하고 공약의 전체적인 개발을 총괄하게 했고요. 그 중 하나가 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달, 1, 2월 동안 공약 개발을 하고 이제 3월에 여기 평택 의뢰 후보로 오게 되었습니다. 흔히 언론에 알려져 있기로는 저희 당에서 반도체 벨트, 강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와 관련된 40대 공천으로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당 전체 전략으로 보면 그렇지만 단지 반도체 벨트만으로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반도체 벨트만 따졌다면 도리어 다른 지역도 저에게는 좋은 지역이 되었을 겁니다. 질의는 소부지역 개발 방향과 조합미군 평택기지 관련한 것, 그다음에 항만 관련 발전 관련한 것,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이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추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지 10개 항은 미리 후보들에게 전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서부지역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 서부지역은 평택 조합부분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했고 평택 당진항 등 평택 미래 성장 동력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그 이유와 또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평택을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저는 관심과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아쉽게도 이 평택 전체에 정치적으로 보면 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 좀 더 개발이 집중되는 건 결국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이게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이렇게 분구가 되면서 바로 저는 이 서평택 5개 읍면과 저기 고덕동, 고덕변 그리고 팽성읍이 마침 다 그런 소외된 지역이 딱 불로 묶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이고 이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난제가 대부분이 이 각 기관들끼리 소위 핑퐁을 하는 게 많았던 탓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부처들끼리의 벽은 모든 조직들 간의 벽은 있는데 누군가가 한둘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들 독려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평택을 이 분구를 계기로 여기를 전담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다양한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체크해가지고 그동안 해묵었던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매진하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진짜 복잡한 법원을 들어야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좀 잘 캐치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평택 서부 지역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는 많죠.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는 많은데 동서로 연결된 도로, 국도 38호선 같은 국도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고속도로와 이제 제천에서 평택 가는 고속도로도 있긴 하지만 동서로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해안 철도도 지금
안중역이 개통이 되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과 평택 간에 연결되는 여객철도도 없고 있는데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단기적인 문제로는 이 국도 38호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회도로 일부의 이 신설들이 추진이 되고 곧 이제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38호선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은 확장이 안 되어서 경로 현상이 생길 거라든지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안중만 하더라도 안중 역세권과 구읍내권과 화양지구가 이렇게 좀 분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좀 이동량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홈플러스 사거리, 화양 삼거리도 사거리가 되고 그리고 내기 삼거리 이렇게까지 할 때 교통량이 이 사거리에 되게 많아지게 될 거라 저는 여기에 대부분의 차는 말씀하신 대로 동서 이동이거든요. 그 차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진차를 좀 지하도로화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특히 이게 서게 되면 우리가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생기더라도 큰 차는 이 38호선을 여전히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섰다가 다시 출발하면 거기서 뭐 에너지 낭비나 매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할 때 조금 더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산업이라는 것이 계속 성장하면 동서 간의 연결을 그러니까 제가 분절이 있기 때문에 더 동서 간 연결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안 생겨서 그래서 산업을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도로망을 결국은 우리가 신도시가 보면은 이렇게 격자구조, 바둑판처럼 생기는 것들이 생기는데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망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가 진행이 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단지들을 개발하면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같이 나가는 게 물론 산업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도로가 생기고 산업이 들어옵니다만 이거를 연계하는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평택 지구의 뭐 청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도시들이 각자의 시행사들을 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여서 평택시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물어봤다면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요. 항만 관련해서 한 4가지 질문, 그다음에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 2가지 질문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시민 5만 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역 경제와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사실 전 미국 시민권자만의 또 이슈가 아닌 게 평택 의뢰 특히 이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평택시 통계만 봐도 이 전체 인구 중에 전체 평택시에 사시는 다문화나 이주 노동자 중에 절반 약간 넘는 분들이 이 평택 을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문화에 대한 이런 관심도 가져야겠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주한미군 미국 시민권자를 통해서 이렇게 뭐 경제라든지 이런 거 기하는 건 조금 또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틀을 묶는 거는 국제와 문화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좀 특화 단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것보다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부분의 도시의 정주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뭐 오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안성천이라고 제가 잘 안 부르고 싶은데 많은 시민들이 평택간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 평택에 있는데 안성천이라 그런 주변을 조금 더 이런 외국인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하면서 조금 여기서 소비를 하시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평택에는 뭐 조합기군도 있지만 한국 공군도 있고요. 공군 작전사령부도 있고 해군 이한대사령부도 있고 이한대사령부하고 조합기군 핫브리스 기지는 이제 서부 지역에 있고 이게 참 잘 모르겠지만 저쪽에 있는 게 평택은 안보도시다. 평택의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안보를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평택 평화 특별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함대에 있는 예를 들어 천안함이라든가 그 참수리호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부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부대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평택 항으로 끌어내서 그 관광객으로 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보를 또 활용할 방안은 좀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저도 그 부분인데요. 다양한 군기지가 있고 약간 평택 안에서 산재 있긴 합니다만 저는 미국의 샌디에고라는 도시를 떠올려봤습니다. 미국의 샌디에고가 미국 태평양 연안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미국의 이 태평양에서 이 해군이 모여 있는 주 기지입니다. 여기가 샌디에고 항구와 연계한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항구와 해변가를 중심으로 고급 주택단지와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문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이 안보 관광 자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자원만으로 또 계속 지속 가능한 이런 이 관광객을 유치하고는 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는 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저 이암대라든지 이런 거의 안보에 대한 이런 관광 자원도 평택항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배후단지나 이런 것과 결국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항만배후단지가 평택이 1종, 2종이 둘 다 지정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도시거든요. 전국에 3개밖에 없는 도시인데요. 2종은 조금 더 계획이 늦습니다. 근데 이제 1종의 항만만 따질 게 아니고 그것도 당장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2종 배후단지와 지금 뭐 평택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광 단지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산재되어서 따로따로 추진되지 않고 한꺼번에 돼서 지금 이암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샌디에고처럼 다양한 관광 자원이 엮이는 그런 식의 저는 그 안보 관광 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국 기지와 관련해서는 이거로 질문을 끝내고요. 평택 당진항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평택 당진항은 수입차의 그 허브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허브항이다 보통 평택항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이 이 정도 됐으면은 인천항에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자동차 중고자동차 물량이 이제 평택으로 내려와서 고용 창출도 하고 뭐 이런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항만을 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해양대학교 신설에 관해서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의 실질적인 좀 방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제가 일반적인 국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 법인으로 하는 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추진 동력이 좀 쉬울 거란 말씀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그거에 더해서 저는 일단은 생각하는 건 해양과학기술원의 이 평택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이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해양물류의 고급 기능뿐 아니라 해양과 연계한 산업들, 장기적으로는 해양 산업으로 이 평택항을 활용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대학은 그렇고요. 네. 중고자동차 경우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리에 좀 더 우리가 아까 저기 울산이나 이런 도시처럼 배후의 자동차 생산 기지를 좀 만들어서 한 1, 20년 뒤에는 우리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꿈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PA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PA가 이제 국가항만공사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인천하고 부산, 광양, 울산 등 전국에 4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평택에도 그 항만공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게 경기도와 평택시가 출자한 그 지방 PA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방 PA라는 게 아무런 뭐 인허가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 발전을 해서 PA가 필요하다, 국가 PA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저는 PA뿐만이 아니라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기능들의 위상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항만공사도 국가 차원 그리고 상당히 많은 특히 이 해외 직구 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물동량에 비해서 세관의 위상도 낮습니다. 본부 세관이 아닌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끌어올려져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 메가포트의 추진 이 계획이 국가항만의 요즘 큰 계획인데 계속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이나 이런 쪽은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택항의 첫 공약으로 내세운 게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인 게 스마트 메가포트에 스마트 자동화 뭐 이런 기능들이 지금 해양수산부 계획에서 차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3대 항만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외면했던 필요한 서러움에서 벗어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려면 그 원하는 상임위는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어느 상임위의 소속이냐보다는 저의 관심과 의지를 좀 많이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좀 예산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항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택당진항은 항만 개발을 하면서 아니면 항만을 운영하면서 각종 도로 파손, 그다음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 환경오염, 자동차 등의 이런 갖가지 환경오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작년이죠.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달권 의원이 항만 주변 상생 협력 발전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이것은 이제 상임위를 떠나서 지역에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여러 항만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이슈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과 힘을 합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 특화된 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법을 엮어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법을 만들 때 바로 처음부터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지 이 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혜택을 같이 나눠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름만 빌려주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평택항의 신국제 여기 부두와 관련한 질인데요. 지금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컨테이너 야적정이라고 하죠. CY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한 62,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Y가 한 17만 평방미터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게 이제 6만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 화물 처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 나폴리에 가도 화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그런 공존하는 그런 부두가 되어야 사실 그 부두가 계속 지속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평택항이 단계별 이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진행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동량 확보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뭐 이상적인 좀 장기적인 그런 방향성의 문제이고요. 단기적인 문제는 솔직히는 제가 뭐가 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내놓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간담회 등을 좀 더 자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거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항만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장애자와 노인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나와 계신데 질의를 해달라고 한 내용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금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박탈당하고 이런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 취지는 기초생활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보다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이 수급자들이 근무를 통하면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걸 박탈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취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관심을 가져서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 개정 제안이라든가 좀 조치가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번 총선 공약개발본부에서 공약을 총괄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이중수혜가 금지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총선 공약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총선 공약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 나갔었는데요. 특히 이 교수들을 영입한 게 해가지고 교수들을 일시킨 게 그거였는데요. 저희가 이게 스터디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설익은 공약을 내놓기 쉽겠다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약 만들면서 실행 가능한 공약, 뭐 이런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웠었는데요. 지금 이게 시간이 벌써 한 50분 정도, 1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는, 관심을 가져야지 예산을 쓰고, 예산이 서야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한 2만 6천 명 정도의 장애인이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증장애인 이동을 위한 그 콜센터, 콜택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족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아요. 고쳐지는 수가 있고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만 고덕신도시 지역구시죠. 고덕시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평택시의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이런 것도 시급하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보다도 관심을 가져주면 돈이 예산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이런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또 아동 복지 이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부터 답을 드리면 지금은 2024년이고 우리의 소득은 4만 불, 5만 불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걸 충분히 갖춰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표가 안 돼서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지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좀 제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공약 설계할 때도 얘기했던 게 몇 년 동안 뭐 기술 개발해가지고 하자고는 하면 안 된다. 이분들은 당장 불편하신 것이고 사실 당장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에 먼저 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 못 쓰게 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반드시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사람이 접수하는 창구 의무적으로 두든지 사회적 기여로서 뭐 그런 방안도 제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방안들이 좀 급히 시행돼야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는 마쳤는데요. 지금 이제 생계형복지에서 생사수복지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장애인 취업인데 아까 그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데, 네, 제가 경기도 장애인 특별위원장 맡을 때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거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네, 뒷부분. 저는 평택특별지원법보다는 다른 신안하고의 법률을 묶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건데 저도 평택지원특별법에다가 평택항을 넣어가지고 회계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평택지원특별법은 이제 군기지에 따른 그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평택지원특별법은 저는 저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평택만이 아니고 다른 주한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들과 연계한 좀 이제 미군기지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이렇게 모든 도시가 연대하는 법으로 가는 게 어떠냐는 게 기본적인 그 생각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논의나 시민들의 논의를 비롯해서 입법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특별회계도 저는 그래서 평택항 그리고 다른 항만들과 근데 모든 전국의 항만일 수는 없고요. 몇 대 이 거점항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 회계를 좀 처리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메가포트 같은 이런 대열에 빨리 합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법률로 풀면 어떤가 싶고요. 장애인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냥 이중수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지 법만의 문제보다는 재정 운영이나 이 지원하는 원칙이라는 국가의 철학적인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장애인들과 이 기초수급이 이게 좀 특별하게 이중수혜를 인정해야 되는 이런 논리 개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이 1년으로 단기직으로 하면서 1년 있으면 다 바꿉니다. 단연간 근무하게 한다든지. 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말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는 말이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뭐 선거 유세 같은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곳 평택 을에 왔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요. 일하고 싶습니다. 제 미래를 길게 평택과 함께 하고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반드시가 아니라 함께한다라는 그 말이 기억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신다면 평택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개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평택 복귀의 농가자 초청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